최근 들어서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1270원까지 왔습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언제부터 좀 사야 될까요, 달러를? 달러 올해는 저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도 임PD님과 함께 즐거운 토론, 재밌는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PD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요즘 또 화두인 환율 얘기 해보자 합니다. 제가 작년 1,400원 넘어가고 1,500원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럴 때 달러 팔고 있습니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사실 그때 달러 팔아서 집 샀거든요. 그때 집을 사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환차익을 많이 보고 나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이익을 본 상태에서 이 투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편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여러분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1270원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가?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어요. 물론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월간 기준으로 해서 지난 3, 4월부터 꾸준히 순매수가 찍히기 시작하니까 한국 주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움직이는 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요인들은 결국 외국인 자금 흐름이다. 근데 외국인 자금 흐름들이 최근에 들어서서 꾸준히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왜 들어오느냐? 일단 중국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왜 중국 덕을 보고 있냐 하면 리오픈 했다 그러는데 중국 데이터가 영 이상하죠. 특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수출이 마이너스 나는데 중국만 수출 플러스가 났죠. 이 데이터 조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들이 흔들리니까 이머징 마켓 또는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중국을 뺀 이머징 마켓 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한국이니까 당연히 중국 빼고 이머징 이래버리니까 한국 시장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이제 피벗이라고 부르는데요. 농구 용어죠, 그죠? 발 한쪽을 붙인 다음에 다른 발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피벗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돈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는 동결된다라고 할 때 한국이 좋은가? 바로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 레버리지도 있지만요. 우리는 사업 레버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레버리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초기 투자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사업 레버리지가 높다. 투자 레버리지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레버리지가 높은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평택 가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캠퍼스 짓고 있는 거 보시면 이게 무슨 하나의 신도시 건설하는 규모로 짓고 있죠. 참고로 충남 아산 가셔도 역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청주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들을 하냐 하면 규모의 경제, 그죠? Economy of Scale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 기업들, 흔히들 5대 산업 그러는데요. 석유화학, 석유화학에다가 석유정제도 넣습니다. 석유화학이 그렇고요. 조선, 자동차 같은 반도체,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PC, 전자, 가전제품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서 더욱더 우리나라 시장에서 앞으로 주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무튼 소재 관련 2차 전지, 반도체부터 시작한 소재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들인데 이 산업들 모두 보면 공장을 아주 크게 지어야만 그리고 설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고 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이 올라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진입장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체 고정비가 많이 나가요. 이미 투자해놨던 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감가상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년 엄청난 비용들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출 조금만 나빠지면 바로 적자 나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다들 기대 안 하는 게 최근에 재고가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요. 사업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금리 높아지고 사업 환경이 타이트하고 돈 빌리기 어려워지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이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금리 떨어지고 앞으로 금융 환경이 완화될 거라고 느껴지면 여기가 또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아주 독해져 있잖아요. 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에 대한 기대들이 나오면 달러보다는 다른 나라 자산이 좋아요 라고 하는 돈들의 이동들 그리고 특히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좀 사업 레버리지가 큰 나라, 큰 산업으로 이동들이 좀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가 중국이. 이건 뭐 이상하잖아요, 좀. 왜 저러고 사나? 저 좋은 기업들을 자꾸 쫓아내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익을 좀 보는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언제부터 좀 사야 될까요, 달러를? 달러 올해는 저는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돼서 달러를 사실 때쯤에 알려주실 건가요? 그럼요. 우리 방송 계속 해야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또 달러 좀 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누차 이야기합니다. 저는 타이밍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환율이 더 낮을 걸로 보인다. 이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이맘때 달러를 살 때 박사님은 내년 이맘때 어떤 자산을 팔고 달러를 사실? 아마 국내 원화 자산들일 텐데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요, 사실은. 왜냐면 급등하면 팔아야죠. 근데 뭐 그렇게 급등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대신에 이제 주식이나 한국 채권, 특히 현금성 자산이 저는 좀 있거든요. 예금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처분해가지고 달러를 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엔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이야기 몇 번 했죠. 일본 자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고, 이렇게 원화만 강세, 아시아 통화 중에 원화만 지금 강세를 가고 있는 중에 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좀 900원 초반까지 왔잖아요. 이러면 또 일본 자산 사기도 좋고 좋은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저는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야 하고, 너무 위험을 기피하기보다는 좀 시장이 흔들리는 다소간의 어려움들은 있더라도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